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종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캐톨릭에서 네. 일단 성학대 논란을 이유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퇴임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더구나 그 퇴임 주장이 최측근 인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네. 있는데, 이 진보적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펼치는 개혁에 또 반발하는 네. 이 캐톨릭 수구 세력들의 이 조직적인 반격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파문이 갈수록 네.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 교황청이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 뭐 그 내부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수면으로 드러나서 좀 충격을 네. 주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이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그 지금 대주교고 전에 그 미국 주재 교황 대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고위직에 있는 또 네네. 프란치스코 네. 교황의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난 26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네. 지난 일요일 날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게 11페이지에 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편지가 이제 카톨릭 보수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음. 이 내용이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 지난 8월에, 그러니까 이번 8월에 사임한 띠오도 에드가 맥케릭 전 추기경 관련 내용입니다. 7월에 네, 사임한. 네. 네. 근데 이 맥케릭 전 그 추기경이 올해 88살에 아주 이제 고령이신데, 이 전 워싱턴 대교구장을 역임했던 또 미국 카톨릭의 아주 그 지도자급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딴 성학대 의혹 때문에 맞아요. 결국 이제 명예롭지 못하게 불명예스럽게 이제 물러났죠.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비가노 대주교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소한 2013년 6월 23일부터 이 맥케릭 그 주교가 연쇄 가해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 그 네. 사람들에 대한 그 성학대를 한 연쇄 가해자라는 사실을 2013년 6월 달부터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부터면 뭐 5년 5년 된 됐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은폐한 교황은 즉각 퇴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것이 2013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황이 되자마자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숨겨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2013년 3월에 교황에 선출될 때 이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당시 미국 교황청 대사였고, 네. 그 후로 계속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좌하면서 핵심 측근으로 활약해 왔는데, 이 비가노 대주교는 가톨릭 그 교황청에서도 대표적인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적인, 좀 진보적인 그동안의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해왔는데, 급기야는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프란치스코 말이에요. 교황을 이제 저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 비가노 대주교의 주장이 나오자 카톨릭의 그 보수파 쪽에서 비가노 대주교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네. 카톨릭이 좀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카톨릭 진보파 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또 지지하는 쪽에서는 카톨릭 보수 세력의 사실상의 쿠데타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참 아무튼 좀 보기 참 민망한 네. 이런 좀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사실 있습니다. 교황의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신성 불가침의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이 위치인데, 네. 그분을 지금 물러나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네. 뭐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하면 또 전 세계적인 종교랑 말이죠. 종교죠. 어느 네.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정치권 같아요. 그렇죠.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갈등을 많이 빚어내고 있는데, 이게 원색적이란 말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좀 보수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원래 보수 네,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이 네. 카톨릭 그 개신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개신교 합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섬기는, 오로지 이 세상에 신은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죠. 그 신을만을 믿어야 되고, 그 신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교리가 굉장히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교리 외의 모든 것을 좀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의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 기본적인 교리가 있는데, 교리의 어떤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에
이게 다신교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 유일신 체계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성 자체가 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가치, 기존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지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교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상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보수적인데, 근데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그런 종교의 어떤 한계 속에서도 굉장히 그 진보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그 개혁성을 바라보는 그 보수적인 시각에서 느끼는 것은 이러다가는 어떤 우리 종교 자체, 가톨릭 자체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지금 취임한 지 5년이 됐는데 네. 이 5년 동안 사실은 계속 갈등이 이제 있어왔다. 네. 그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2018년 8월 이 시점에서 이제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라 취임 때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그런 가톨릭 개혁을 추구해 왔는가?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선한 의지로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정말 그 선한 의지로 주님을 찾는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낙태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이에요. 낙태를 반대는 하지만 낙태는 인간의 문제지 이게 어떻게 종교의 문제냐.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고요. 그래서 인간의 규범, 어떤 그 인간의 법 이런 문제로 풀어나가야 되지 종교로 이것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낙태 여성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낙태를 깊이 뉘우치고 고백하는 여성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교들에게 사제들에게 부여한다는 이런 또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과 재혼, 동거, 이 가톨릭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재혼, 동거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교황은 이런 그 이혼이나 뭐 별거, 재혼, 동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개혁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별거와 이혼은 때로는 필연적이다. 굉장히 그 오묘한 말인데, 그러니까 별거와 이혼을 뭐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별거와 이혼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종교를 100%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 보수파들을 볼 때는 이런 그 동성애자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또는 뭐 이혼이나 결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가톨릭의 근본을 흔든다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그 가톨릭은 기본 교리를 유지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 종교의 핵심인데, 이 현 세대, 지금 물론 우리가 2018년 현대를 살고 있는데 이 현대 세대의 어떤 기조를 너무 따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노 대주교가 교황이 성악대로 오래전부터 알면서 은폐해왔다는 그런 폭로를 이제 편지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보수파가 결국 대동단결해서 교황을 더 이상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렇게 활동하는 것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노 대주교가 어떻게 보면 그 총대를 메고 맨 앞에 서가지고 교황을 지금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게 근데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퇴를 하라, 사퇴하라는 거죠. 물러나라는 이런 네. 그 공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사생결단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함께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을 교황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지경까지 가서 이게 참 좀 심각한 그런 내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가노 대주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의혹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근거가 있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어떤 갈등을 떨어뜨리고 놓더라도 일단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데, 의혹이란 건 교황 취임 직후부터 성악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다는 건데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어찌됐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뉴욕타임즈 등 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비가노 대주교의 편지가 엄청난 주장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뒷받침을 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등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전임자인 그 베네딕토 16세가 맥케릭 그 전 대주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제 비가노 그 대주교가 편지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가 맥케릭 대주교에게 속죄, 근신을 명했다. 이렇게 지금 그 편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 16세의 뒤를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뉴욕 타임즈가 이제 지적하는 것은 비가노의 이런 편지의 핵심 주장을 뒷받칠 만한 입증할 만한 공식 기록이 없다는 거죠. 바티칸 교황청에 그렇다면 당연히 베네딕토 16세 때나 프란치스코 교황 때나 어떤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맥케릭 대주교의 그 성추문과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맥케릭 대주교가 그 베네딕토 16세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교황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미사를 집정하는 등 그러니까 공적 활동을 이어갔고 오히려 맥케릭 그 대주교의 사표를 수리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이렇게 뉴욕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때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베네딕토 16세 때 맥케릭 대주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고 맥케릭 대주교가 제재를 받고 지금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것도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은폐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히려 비가노 대주교 본인이야말로 성학대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오히려 뉴욕타임즈나 주요 언론들이 지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대주교들과 관련된 성추행 수사가 진행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압력을 넣었다 이거죠. 압력을 넣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그런 의혹의 대상에 올라 있으면서 교황을 이렇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모함하는 것이 아니냐. 좀 주요 언론들의 보도 이 내용을 보면 좀 그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한 타이밍도 문제가 있다는 지금 지적을 뉴욕타임즈가 하고 있는데요. 교황이 지난 26일 일요일 날 그 39년 만에 아일랜드를 방문해서 아일랜드에서도 사실 그 성직자의 이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성학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사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일요일 날 바로 그 귀국길에 이 비가노 대주교가 편지를 이제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의 이런 성학대 파문과 관련한 이런 그 사죄 행동에 찬물을 끼얹고 교황이 사실은 사죄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사실은 은폐한 사람이었다는 이런 식의 발표를 함으로써 교황의 어떤 이 아동 성추문과 관련한 노력을 폄훼하려는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타이밍상으로 절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비가노 대주교가 편지는 공개했는데 아마도 정말 교황을 사퇴시키고 싶다면 최소한 그런 본인이 편지에서 주장한 그런 그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칠 만한 공적인 어떤 기록, 바티칸 교황청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해서 좀 들여다보면 교황청 내부가 아주 극심한 내분에 쌓여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한치 앞의 상황을 모를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사실은 그 교황이라는 그 직은 이제 종신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황이 되면 사실 이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계속 그 직에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에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 교황이 들어섰고요. 근데 베네딕토 16세 이전에 자진 사퇴한 경우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러난 경우가 그레고리오 12세였는데 그분이 598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598년 만에 베네딕토 16세가 살아있는 교황으로서 물러나서 지금 명예교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것을 보자면 살아있는 교황이 물러난다는 것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물론 지금 올해 12월이 되면 82살입니다. 아주 고령의 나이시니까 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고 한 것은 뭐 예를 들어 본인이 환멸을 느껴서 뭐 더 이상 교황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물러나는 일은 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교황이 물러나는 일은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톨릭이즘이 이런 식으로 내분에 휩싸여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수 뭐
진보를 떠나서 이 종교라는 어떤 한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혼 별거, 동거, 결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통적인 어떤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됐건 현실적으로 2018년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보수 그 가톨릭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2000년 된 역사 그 전통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고대 로마 시대부터 따져가지고 고대 시대 내지는 중세 시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2018년을 살고 있는데 과연 중세 시대 고대 시대의 어떤 규범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어떤 개혁적인 노력이 단순히 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현 시대의 종교도 적응하지 않으면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민 끝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종교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이고 한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좀 쇠퇴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과 인연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을 좀 도외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가톨릭 교황으로서의 이런 개혁적인 모습은 현실적인 고민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